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안은영 선생님 대신 제가 13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333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칫솔거리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에 칫솔거리가 나와 있네요. 2번은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수세미를 담는 바구니이고요. 3번은 비누를 올려놓는 비누곽, 4번은 수건거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34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슬리퍼 사진이 나와 있네요. 몸에 착용하는 것 중에 신발이나 양말, 장갑 등 두 개가 있어야 한 짝이 되는 것들을 켤레라고 세지요. 사진을 보니 슬리퍼가 두 켤레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35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이 장식되어 있네요. 꾸몄다는 것은 예쁘게 만들다, 장식한다는 뜻이죠. 풍선으로 예쁘게 꾸몄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36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집의 욕실에 있는 것이죠. 물을 뿌려 씻을 때 쓰는 샤워기의 머리 부분입니다. 보기 1번의 물 뿌리개는 식물에 물을 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은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37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사고 당시의 땡땡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모습이나 과정을 설명해야 하네요. 지식을 설명해야 할까요?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형편을 설명해야 할까요? 추억을 설명해야 할까요? 지식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므로 답이 아닙니다. 형편은 현재 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나 자기 처지를 말하므로 답이 아니지요. 추억은 아주 오래전에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38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서 출근길이 걱정되네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테니 땡땡을 이용하세요. 눈이 내려서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무엇을 타고 출근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오토바이는 모두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겠지요. 정답은 3번 지하철입니다. 2339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주로 아침 7시에 일어나요. 리사 씨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도 그쯤에 땡땡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깬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정답은 2번 깨는 입니다. 2340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수잔 씨는 땡땡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마음이 너그럽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땡땡 뒤에 남성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네요. 무엇 남성, 왜 남성,
어떻게 남성 다 어색합니다. 어떤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것이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341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땡땡 집을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두꺼운, 얇은이란 단어는 물체의 두께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은 지금 집보다 더 큰 집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342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땡땡 해주세요. 1번 먹여주세요나 4번 발라주세요는 주사가 아니라 약일 때 쓰는 말이죠. 주사는 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사를 놔주세요가 맞는 답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343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에 공사 중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네요. 출입 금지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1번, 2번, 4번 보기에 있는 유턴, 주차, 과속은 자동차와 관련된 단어이지만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2344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 이 작업을 할 때 물이 조금이라도 닿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하면 안 된다는 금지라는 단어는 다 아시겠지만 2번 보기를 보면 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금이라는 말은 엄하게 금지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금지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죠. 물이 닿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45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사진을 보니 세탁을 마친 하얀 옷들을 빨랫줄에 걸어서 말리고 있네요. 빨래를 빨랫줄이나 건조대에 걸어서 말리는 것을 널다 라고 합니다.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46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하숙집 있습니다 라는 광고네요. 하숙집이란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식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죠. 광고를 보니 하숙집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하루 2끼 식사를 줍니다. 아침, 저녁 식사를 주고 있네요. 맞는 말이죠? 2번 세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써야 합니다. 광고에는 2인 1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써야 한다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 버스 정류장까지 5분 걸립니다 라고 하는데 광고에는 걸어서 3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4번 월세로 21만 원을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방세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347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글과 관련된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는 곳에서 질식이나 화상사고가 날 수 있으니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주의사항이지요. 1번은 옷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말림사고. 3번은 기계 사이에 몸이 들어가는 끼임사고. 4번은 금속 작업 중 기계에서 파편이 튀어 맞는 사고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화학약품을 다룰 때의 사고는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48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치엔 씨의 자동차 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원래 놓아두던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없어서 옷 주머니, 서류 가방, 신발장 위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이라는 말은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알려주는 말이므로 결국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문장 속에 답이 있겠죠. 소파 밑에 자동차 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349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관련 있는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번 처방전, 의사, 병실은 모두 병원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350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조리하다. 조리한다는 말은 요리를 만든다는 뜻이죠. 1번 주문하다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요리를 가져오도록 시키는 것이고 3번 낭비하다는 돈, 시간, 물건을 헛되이 함부로 쓴다는 말입니다. 4번 소화하다는 먹은 음식을 뱃속에서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요리하다입니다. 설명이 잘 들리셨나요? 잘 모르는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세요. 내일 139일차 문제풀이에서 발쌤과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